자, 다주택자라면 그리고 양도세를 아끼고 싶다면 올해 안에 매도하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언제 팔 거냐? 뭐 6월부터 12월까지가 있는데 제가 콕 집어서 몇 월이라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양도세를 아끼고 싶을 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현재 조정대상 지역은 아닌데 조정대상 지역 인근에 있는 뭐 마포나 강동 이런 데 있죠. 그런데 물건을 갖고 계시다면은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건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조선일보고요. 미리 보는 부동산 트렌드쇼 해서 접니다. 저하고 이제 인터뷰를 그때 토요일 날에 그 황교락 기자님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굉장히 빨리 정리해 주셔가지고 오늘 6월 9일자 월요일 날 올려주셨는데 그때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핵심적인 것만 딱 말씀드렸는데 다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좋게 이렇게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한 마음 플러스 제가 이제 7월 4일날 조선일보 트렌드쇼에 나가니까 그거 좀 안내 좀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야, 다주택자라면 올 가을이 답이 나왔죠. 올 가을. 올 가을이 아파트를 매도할 가장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 제네시스박이라는 활동명으로 잘 알려진 부동산 세금 전문가 더 스마트 컴퍼니 대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에서는 필요하다면 중과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중과는 폐지해야 된다. 그게 종부세든 양도세든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일단 정권이 넘어갔고 교체가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뭐 규제 같은 거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 현상 유지한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반박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 움직이는 분위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게 사그라들 건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안 한다고 했지만 칼을 빼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시켜 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그때까지 끝나고 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 지역의 물건을 가지고 있고 다주택자라면 중과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연장 여부는 언제 나올 거냐면 보통의 경우라면 내년 1월 초에 아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25년 7월달, 이제 올해 7월달에 개정세법이 나오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시행령 개정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시행령으로 묶어둔 거였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 대해서 세금을 줄이는 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가령 5억 정도 양도 차익이 난다고 해서 5억 정도 그러면 일반 과세라면 세금이 한 1억 6천, 뭐 1억 7천 이렇게 나와요. 물론 공동명의냐 필요경비가 얼마냐 장특공 얼마냐 다 다른데 그런데 만약에 3주택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단독명의라고 가정을 하면은 거의 한 3억 5천 70% 정도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제 의견인데 새 정부가 집값 양극화를 잡기 위해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세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도 보유세라는 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두 개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가 12억 넘는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현재는 3주택에서 좀 줄이시는 게 좋고 특히 고가주택이 있다면 그래야 되는데 일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똘똘한 한 채로 마련을 했는데 이 똘똘한 한 채마저도 세금이 늘어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뭐라고 드렸냐면은 만약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중과가 들어간다면 저는 그 1주택에 대해서 만약에 별도 어떤 세금을 매긴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그 기준이 되는 게 40억이 될 것 같아. 40억. 왜 40억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까 종부세 중과가 3주택이고 과표 12억이 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과표 12억이 넘는 그 부분이 대략 한 40억 정도 됩니다. 40억 정도.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시가. 시가가 40억이다. 그러면은 공시가격은 대략입니다. 대략 70% 정도를 하기 때문에 28억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공제금액 이제 3주택인 경우에는 9억을 빼잖아요. 그러면 19억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현재 60%거든요.
그럼 이걸 적용을 하면 19점 곱하기 0.6이니까 이게 딱 11.4억이 나와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게 12억을 초과한다면 이제 3주택 중과가 들어가거든요. 중과.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주택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제 금액이 12로 늘어나겠지. 그쵸? 그럼 12로 늘어나면은 시가 40에서 28억에서 12 빼니까 이제 16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0.6 하면은 이게 딱 9.6억이 나와요. 공시 가격이.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있어요. 공정시장 가격 비율 60%는 윤석열 정부에서 보유세를 낮추려고 최저치로 줄인 거예요. 최저. 이게 60에서 100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80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중간치. 그러면 80으로 올라가면 16 곱하기 0.8이니까 딱 이게 아니고 12.8억 나온다.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 40억이 어떤 상징적인 숫자가 될 것 같다. 물론 이제 압구정은 이미 넘었고 반포도 지금 어지간하면이 아니지. 지금 거기도 막 평당 2억 가까이 되니까 다 넘는데 그렇게 되면 딱 타겟을 잡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기자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말해야 될지 뭘지 모르겠다. 괜히 말해서 재수없게 말이 씨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뭐 그냥 어디까지나 저희 어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면을 실어주셨네요. 자, 그래서 그 말이에요. 3주택 종부세 중과가 과표 10억 초과 붙어 있는데 이걸 역산해보면 대략 한 40억 정도 나오거든. 그래서 1주택이라면 40억 혹은 이제 그 조금 더 업하면은 50억.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소소니까 부동산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유세를 좀 이렇게 조여줄 수도 있지 않겠냐. 약간 좀 현재 정부가 지향하는 바에서 양극화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면 또 명분은 또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저기 해당되신 분들은 너무 좀 불쾌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매해 7월마다 세법 개정안이 나온다. 7월 달에.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시행이 되고 아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그때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세법 개정안이 뒤따라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또 변수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 공시가격도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70% 정도에 해당하니까 시가 40억이면 공시가격 28억 잡은 거잖아요. 근데 요 기준이 요 70% 이게 뭐냐면은 대략 2020년 수준이에요. 2020년 수준. 이걸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의 로드맵으로 이렇게 계속 문재인 정부도 올렸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딱 막아버린 거였거든요. 근데 저게 완전히 폐지가 된 게 아니라서 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다시 살아나면 설마 시세율 90%까지는 안 가겠지만 뭐 한 80% 갈 수 있죠. 그래서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율 90% 수준으로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세웠었다. 이번 정부가 90%까지는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이전보다는 크게 올릴 수 있다. 이야, 진짜 이거 영리하시다, 기자님이. 그때 되게 내가 엄청 말도 빨리 하고 그랬는데 이거 다 정리 잘 해주셨네. 자, 그러면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한테, 그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매수하려는 사람한테는 언제가 좋을까? 그럼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니까 지금 6월 9일 그리고 6월 30까지가 베스트 타이밍이겠죠. 그래서일까요? 6월 6일 현충일, 7일, 8일 그 연휴 때 굉장히 시장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강남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뭐 저도 이제 건너서 들은 건데 마포가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좀 강동, 이제 고덕 이런 데거든요. 근데 거기도 굉장히 뜨거웠다 그래요. 물건이 없다고. 그래서 대출 규제가 높아지기 직전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되기 시행 전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빠르게 처분하기 위한 급매물을 노려볼 만하다. 하실 거면 지금 6월달 그게 아니면 내년 초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제 강의 오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쭉 이해하시면 답이 나와요. 자,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6월 달이잖아요. 그리고 7월 1일이 되면은 요게 3단계가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관련된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첫 번째 베스트 매수 타이밍은 요때예요. 요때. 그래서 6월 중에 하는 게 좋다. 그리고 7월 달에 개정세법이 만약에 나온다. 그런데 만약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그냥 시행된다. 연장 안 되고. 그럼 이게 언제 되는 거예요? 26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딱 요때가 또 타이밍이잖아요. 그럼 이걸 나눠 이렇게. 예를 들어서 25년 12월.
그러면은 이게 연장될지 안 될지 이거는 요때 결정 날 거예요. 요때 내년 한 1월 정도에. 그럼 내가 다주택자 규제 지역에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딱 보고 5월 9일까지 잔금을 쳐야 되는데 타이트하잖아 엄청. 그러니까 급매로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파는 사람 물건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매수자가 이걸 다 잡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느긋하게 가을에 하는 게 좋겠지. 여름에 어차피 놀러 가야 되니까. 물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만 해당이 돼요. 그럼 현재 강남, 성구하고 용산만 해당이 되죠. 그런데 그게 가만히 있겠냐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마포나 강동이나 과천 이런 데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느긋하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묶이고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좀 골치 아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 하나만 가지고 있다. 중과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양극화가 심해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만 하고 끝내자. 그래서 제가 7월 4일 날 2025년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 저는 그때 오후 3시에 합니다. 첫째 날 하고요. 오후 3시 하고 코엑스에서 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바뀌면 돈의 흐름도 바뀐다. 아 이거 잘 지은 것 같아. 이쪽에서 좀 도와주셨어요. 제목. 왜냐면 너무 뻔하거든. 대선 이후 부동산 세금. 너무 뻔하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규제가 바뀌면 돈의 흐름도 바뀐다. 어쨌든 지금 한 달 좀 안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준비해서 그날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무료 강의라든지 이렇게 재테크 쇼라든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그냥 제가 설렁설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열심히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책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정부의 어떤 뉘앙스, 멘트, 코멘트 이런 것들 잘 보면은 조금 이렇게 예상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그걸 가지고 이제 소설을 쓰죠.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에게 알려주죠. 근데 그 소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맞더라. 당연히 다 맞진 않겠지만 그렇게 알고 좀 미리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